오후에 비가 오기로 했는데 아직은 비가 안 내리고 깜빡 잊고 어제 뉴스에 비 온다 그러는데 우산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아침에는 햇빛이 좀 났어요. 그런 것도 했더니 오는데 조금씩 비가 왔는데 여기 입구에 오니까 또 비가 계서 비를 안 맞고 왔는데 갈 데가 문제입니다. 빗사이로 빗사이로 가야죠. 지난번에도 주셨는데 부산에 있을 없지 않을 것 네, 빗사이로 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들 불기 2568년이던가요? 부처님 오신 날 공축법회를 예법하게 원만하게 잘 지셨고 우리 주지스님께서는 너무 애쓰셔가지고 나중에는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목도 가라앉으시고 좀 많이 회복하셨죠? 회복하신 것 같습니다. 스님들 다들 애쓰셨고 오늘 그날 또 우리 총무 스님은 또 팝송을 부르셔가지고 히트를 치신 거예요. 실력이 대단들 하시고 또 뭔가 새로워지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저도 너무 가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하는데 어느 분이 부처님 오시는 날이다 이렇게 약간 말을 바꿔보니까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불교는 즉심시불인데 우리 마음이 부처님이잖아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2600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오셨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은 우리 불교의 큰 이치로 보면 사실 서가모니 부처님도 훌륭하시니까 우리 이제 우리의 본사 시아 본사 근본 스승이시죠. 서가모니 불을 그건 맞는 건데 우리 이제 불교의 진리 세계에서 보면은 밖에 있는 부처보다는 나의 부처가 더 중요해. 그건 내 부처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큰 스님들 하시잖아요. 밖에 있는 2600년 부처님하고 지금 나하고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부처님 오신 날보다 오시는 날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부처가 되는 이게 부처님 오시는 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깨달음은 항상 무한한 공간과 무한한 시간에 열려져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여기에 너무 엄밀한 것은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기리고 축하하고 봉축해야 되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 스스로에게는 부처님 오시는 날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학기 붓다의 생활 수업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약간 배달 좀 중간에 문제가 있는데 또 이제 좀 지나면은 곡절이 어디 가서 문제가 있었는지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교과서가 없으셔도 강의 들으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으십니다. 워낙에 이게 우리 생활에 관계되는 거고 또 다 아는 거예요. 그걸 한번 총정리해보고 또 우리 생활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경장과 율장 이런 데서 말씀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 참고로 해가면서 요즘은 또 SNS 보면은요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괜찮다 싶으면 또 막 전달하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건데 중요한 건 보니까 실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그런 생활 문제를 부처님 가르침을 한번 조명해보고 마음을 다시 다잡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제바닥다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였냐면은 이제 제바닥다는 생선과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 그랬죠. 이제 주로 5가지 주장을 해요. 제바닥다가. 우리 옛날에 제바닥다들 조다리라든가 이렇게 번역을 한자로 했어요. 그래서 옛날 어떤 교수님이 우리 쪼다 그러잖아요.
쪼다가 조달해서 나왔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 좀 더 검증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바달다는 쪼다라고 할 때는 좀 바보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저바달 때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부처님 사촌 간 그런 동생인데도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3번이나 이렇게 시도를 했던 매우 고약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바달 때 오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지만은 그 명분을 세울 때 부처님을 공격했던 그 5가지 내용을 오법이라 그래요. 아까 생선과 고기를 먹지 말아라 한 얘기는 바로 그 오법 가운데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법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첫째로 보면은 지붕 있는 집에서 머물지 말아라 그랬어요. 원래 그 당시 이 수행자들은 4가지 생활 원칙이 있었습니다. 4가지 생활 원칙을 이제 사의지다 그런데 4가지의 의지에서 이제 머무르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4가지 생활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당시 전통적인 바라문들이 있었고 또 새로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새로운 종교 세력 이제 보통 사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처님도 바라문 아니고 사문에 해당되시는 분이에요. 슈라마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통적인 사절계 그 바라문이 아니라 새로운 그런 종교인들의 원칙이 크게 보면 이제 4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걸식. 우리가 밥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탁발에서 먹는다. 빌어서 탁신다. 손수 뭐 곡식을 짓고 쌀을 씻고 막 밥을 해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공양은 이 수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저기 다니면서 걸식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아까 우리 옷에도 나옵니다만 분소이다 그래가지고 분소이드 여러 번 말씀 제가 드렸어요. 이 분자는 대변 똥 분자입니다. 그래서 똥 묻은 것과 같이 더러운 것을 손을 깨끗이 이제 씻어서 입는 옷이다. 그래서 분소이 좋은 옷을 사 입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널려져 있고 우리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심지어 어떤 그 율장에 보면은 시체를 쌓은 옷을 시체를 버린 옷 그것을 주워다가 씻어서 입고 그랬다. 우리는 아이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청빈한 수행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뭐 돈 주고 막 이거보다 사치보다도 다 여기저기 버려져 있는 옷들도 깨끗이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요, 이 걸레하고 또 뭡니까? 우리 저 식탁에 쓰는 거. 행주. 요즘 단어들이 벌써 생각이 안 나시죠. 행주하고 걸레를 구분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교수님이 인도 가서 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생활을 도와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 걸레인데 어느 날 보면 행주로 쓰고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거는 이제 행주로 쓰면 이렇게 해야 된다. 걸레랑 쓰지 말아라. 근데 좀 지나서 보면 또 다시 걸레를 행주로 쓰고 그래서 아니 빨아서 쓰면 되지 왜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느냐. 그분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럽지만 깨끗하게 이제 빨아서 씻어서 또 깨끗한 옷이 될 수 있고 그러는데 우리도 관념의 문제인데 저는 그 수행자들의 청빈한 마음 이렇게 방점을 좀 찍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정말로 청빈한 청빈 얘기 많이 하지만은 제가 어떤 원칙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제가 신자는 너무 청빈으로 갈 거 없어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청부로 가야 돼요. 근데 스님들은 어쨌든 또 수행자의 본분이 있기 때문에 청빈으로 가는 것이 답입니다.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막 그 극단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또 융통성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제가 볼 자들은 청부다. 예. 그러니까, 청부란 말씀 아시겠죠? 예, 정정당당하게, 예, 청정하게 예, 얻은 부. 또 그렇게 어느 정도 좀 부를 예, 여유가 있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출가하신 수행자들은 이제 청비인데, 예, 역시 그런 것들이에요. 글씨, 분서 이런 그 당시 수행자들이. 그리고 수행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업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어쨌든 이런 그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하주. 예. 지붕 있는 집에서 살면 안 된다. 수하는 나무 밑에서 머무르라 이런 얘기거든요. 동굴이라든가 이런 이제 좀 몸을 피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이제 숲에서 나무들이 있고 그런 걸 대표적으로 이제 수하 나무 밑에서 머무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도에는 당시 열대지방이고 위생관념이 또 철저하지도 않고 이런저런 그래서 아마 제일 문제가 배탈이라든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불안약이다라고 하는 진기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매우 소박한 그런 일종의 약이에요. 소오줌에다가 하리다키 열매를 거기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킨 그런 약인데 아마 이게 특히 배탈 이런 데는 굉장히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또 연구하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학문적으로 갈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도 이거 보면은 의식주잖아요. 그죠? 예, 분소인은 의, 식은 식, 여기는 주잖아요. 의식주.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어디 아플 때 참 고약하죠. 여기 이제 가장 소박한 형태의 그런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뭐 어떤 약도 건강식품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몇십만 원도 되고 그러는데 이건 얼마든지 소좀 받아가지고 아리다키 열매라는 걸 넣어서 발효시켜서 먹으면은 이런 건데 저는 우선 그 수행자들의 천빈한 마음 이걸 우리가 또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바단다가 이런 걸 사실은 이런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부처님 보니까 이걸 어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이 많이 모이고 교단이 더 이제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점점 커져가니까 맨날 여기저기 떠가다니면서 이제 나무 밑에서만 자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정사를 쓰시잖아요. 맨 처음에는 뭐 집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냥 아주 텐트 치듯이 가볍게 이러는 뭐 정사도 있지만은 또 세월이 가면서 제법 이제 큰 규모의 우리 요즘 말로 법당도 짓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시비를 건 거예요. 제바다다가 지붕 있는 집에서 출가 수행자는 지붕 있는 집에서 머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 그럴싸하잖아요. 잘못된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원칙적인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경전에도 보면은 신도분들이 이렇게 부처님과 제자들을 초청을 해서 초대해서 공양을 올리고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걸식의 원칙에 보면 탁발 가서 이제 얻어서 쓰셔야 되는데 초청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하는 것은 음식을 보시고하는 것은 이건 안 맞는다 이거예요. 말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옳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 밥 얻어먹으려고 하셨어요. 그건 아닐 겁니다. 여기는 오히려 그분들의 불심을 증장시키고 또 뭔가 불교적으로 살아가는 격려도 하고 요즘 우리도 보면 가정법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광명사에 있는데 가정법 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단위로 오는 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도 군 법사할 때 이 아파트 몇 동 몇 동도 불자들 모여서 어느 집에 가가지고 가정법을 하고 그러는데 되게 좋아하셔요. 집에서 반야심도 하고 그 주변에 우리 법원들이 모여서 차도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 게 우리 불교 포교 운동도 보면 약간 좀 조직적으로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아마 이렇게 점조직 형태로 해서 굉장히 발전한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양을 초대받아가지고 초대받아서 보시하는 그런 공양하면 안 된다. 그냥 걸식만 해라 이런 주장이에요. 그것도 맞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가치나이라는 게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혹시? 옷의 일종인데요 가치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부처님 우리나라 동양에 오면 우리나라는 지금 안거가 하안거가 있고 동안거가 있죠. 근데 옛날 인도에서는 원래는 이제 여름철에 우기에 안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안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아마 옷도 많이 어떻게 하시는지 달아주기도 하고 많은 데 돼서 또 안거 동안에 열심히 용맹정진하니까 그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격려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 가치나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공양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소이하고는 좀 안 맞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편하고 또 그 제가 불자들이 신심을 담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좋은 옷으로도 이렇게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가치나이 법회라는 게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안거가 끝나면. 근데 이것도 안 된다? 이런 주잖아요. 이 말로 옛날 투자 수행자들 원칙에 보면은, 비추어 보면은 그 말씀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생선과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제 하는 얘기가 거기서 지난번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식 문제를 얘기할 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부처님도 어느 정도 생선이나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3점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건 조금 용어 자체도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 교사님이 지적도 해주시고 왔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바닥타가 주장했던 것이 우유와 버터예요. 우유와 버터도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뒤집어 보면 어느 정도 부처님께서는 우유와 버터도 이제 먹는 걸 허락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바닥타가 이렇게 어쨌든 자기가 부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자객들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고, 한 번은 사나운 코끼리를 풀어가지고 부처님을 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가 되었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부처님이 영축산 쪽으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저쪽 언덕에서 작은 바위를 흘러가지고 그 바위가 이제 깨진 이제 부처님 다리를 피리하게 했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도 있습니다. 그 못된 친구가 바로 제바닥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육식을 이제 불교에서는 하라는 편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승불교, 특히 대승불교권에서는 육식을 많이 금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소승불교권에서는 이제 이걸 부처님 교단에 비춰보더라도 이걸 막 엄격하게 그러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오늘날 우리 상황 이 시대에서 이 육식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마트라든가 어디 이렇게 식료품 가게 가보면은 아주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고기도 참 아름답게 포장을 해놨어요. 조명도 하니까 그렇고 그런데스럽더라고요. 아주 깨끗하게. 근데 여기 피터 싱과 짐 메이슨이 쓴 죽음의 밥상이라고 하는, 저도 이 책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이 이면에 이렇게 잔혹한 일들이 있었단 말인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요즘 죽음의 밥상이라고 하는, 우리 밥상이 참 맛있게 거룩하게 올라오지만은 그 뒤에 보면은
이 죽음의 문학, 이 죽음이라고 하는 시커먼 죽음이 잔혹한 그런 어떤 악이 그 뒤에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혹시 한번 저기 하실 거면은 이 죽음의 밥상 시간이 꽤 지났기는 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의미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불교인들도 보면 좀 이중적이에요. 가만히 보면. 근데 이제 그 육신 문제가 나오려면 당연히 자비 문제가 나옵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죠. 이제 지혜와 자비의 종교 이렇게 하는 백전인데 자비의 종교에도 80점을 됩니다. 불교는 자비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하니까 자비는 한 단어로 쓰지만은 원래는 자와 비가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는 이제 우정 이런 겁니다. 마이뜨리 해가지고 우리 미륵보살도 여기 이제 메타 마이뜨리 여기 이제 자고요. 그 다음에 비는 까루나. 영어로는 자를 보니까 뭐 loving kindness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더라고요. 달라이라마 전작께서 친절은 나의 종교다 그러셨는데 이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가 우정을 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애정을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절해야 돼. loving kindness 따뜻하다. 친절하다. 그냥 사무적으로만 이게 아니에요. 아유, 어서오세요. 우리 다 손도 잡고, 이런 게 다 러빙 카인드니스예요. 우리 청학관 선생님 항상 보세요. 얼마나 자애하게 보시고, 미소 보면 그 힘을 감사하잖아요. 그 자아가 사랑의 마음에 러빙 카인드니스. 따뜻하고 친절하게 그걸 이제 뭔가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거죠. 이제 비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영어로는 compassion 하는데 이 com이라는 것은 더불어 함께 그런 거예요, 사실은. com이라는 앞에 접두사가 그래서 compassion 하면은 더불어 함께 고통을 나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compassion이라는 말은 동정심. 아, 이거 참 안 됐다. 우리 짠하다. 이렇게 하는데 동정심. 또는 연민의 정, 연민. 또 측은히 여긴다 이런 게 다 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통틀어서 자비심 하는데 엄밀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자로 보면은 이 자는 이 열악이다. 안락 즐거움을 준다 열악. 그러면 비는 뭐냐? 괴로움을 빼어준다. 발고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할 때는 발고 열악. 어떤 데는 발고를 자로 하고 비를 열악이다. 이렇게 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원어상으로 보면은 여기에 맞습니다. 자가 열악이고 비가 발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발고 열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게 자비심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날. 특히 이제 우리가 여성해방 얘기는 요즘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여성해방. 얼마나 남성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으면 여성해방을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페미니스트 요즘도 뭐 정치 나오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페미니스트라든가. 근데 이제 여성해방 우리나라 아직도 물론 그런 차별이라든가 하는 게 있습니다. 남한은 있지만은 우리 조선시대에 비교해 본다면 이거 뭐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은 많이 해결이 되었다 보여지는데 이제 많은 그 앞서가는 지식인들 얘기가 뭐냐? 이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운동, 해방 운동은 동물 해방이다. 동물 해방해가지고요, 1960년대 초인가 영국에서는 이 동물 해방 전선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생겨요. 네, 동물 해방. Animal Liberation Front. 그 프런트 하면 전선이에요. 상당히 폭력적이고 전투적인 겁니다.
그래서 ALF라고 하는 Animal Liberation Front는 동물해방 전선이 생기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최근에 보면 동물해방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면 얼마나 웃기냐면요. 자, 우리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요즘 안 되죠. 뭐라 그래야 돼요? 반려동물. 애완이라는 것은 가지고 노는 그런 거잖아요. 반려는 같이 가는 동물이에요. 이제 격이 되는 격이.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들, 유행하는 얘기들 가운데 하나가 동물권리, 동물권. 동물도 사실 권리가 있다. 동물권, 동물 권리, 이렇게 동물들의, 어떻게 보면 좀 사치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죽음의 밥상 보면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닭고기, 소고기, 이게 올라올 때 그 과정을 하는 생각하면 끔찍해서 아마 고기 한 그릇 못 드실 겁니다. 우리 옛날에 소들도 도살장에 끌려가고 울고 막 그래요. 들어보셨잖아요. 동물들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물도 유전이 들어가 정리인 거예요. 저도 앵무새를 하나 키우는데 어떻게 교감이 많은지, 이 조그만 새지만은 감정의 이 교류라는 걸 무시 못합니다. 동물들. 근데 개나 고양이는 더 하죠. 그러니까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들한테는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밥상에 올라오는 이 고기들을 어떻게 해서 살리게 되느냐. 완전히 공장식 농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텔레비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닭들이 이게 공간이 별로서 움직일. 그래가지고 막 살을 주고, 거기서 또 알 잘 낳게 하려면 먹이를 적게 줘야 된다는 것을 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돼지를 또 움직이면 살이 빠지니까 못 움직이게 해가지고 살 찌워서 그냥 비싼 값으로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방송하고 하는 것은 또 되게 괜찮아요. 그 녀석들은 보기 많은 공장식으로 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동물의, 아까 우리 반려동물들은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데 요즘은 말할 거 없습니다. 옛날 개 요리 하는 책, 이게 베스트셀러고요. 우리 집 개가 이제 생일이 있다 그러면 주변에 개들 생일 잔치하고요. 요즘은 죽으면 또 49제에 지내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즘 우리 부도타기 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중작전이냐 이거예요. 아니, 소나 돼지, 닭이 마음대로 이렇게 뜯어먹고 이렇게 자유롭게,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길러가지고 무조건 주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 좀 이중잣대 아닙니까? 뭔가 좀 모순되어 있지 않나요? 이거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죽음의 밥상이 우리에게 많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의 이 식용으로 도살되는 그 동물이 100억 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아마 지난번 책 제가 나눠드렸는데 읽어보신 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수만 마리 이제 그 동물들을 길러가는데, 소나 돼지나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서둘도 보면은 엄청나답니다. 그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 다음에 또 소 끼는 방귀 있잖아요. 요게 이제 굉장히 가스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기후변화, 기후온난화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도 큰 이렇게 공장식으로 막 해가지고, 소를 길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큰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나 또는 물 이런 데 오염을 시킬 거고, 대기를 오염을 시키고,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거기 제가 썼지만은, 그 다음에 방목장 하려고 하면은 이제 저희 숲을 또 다 이거 다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목을 시키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
우리가 햄버거용 소고기 100g을 만드는 데는 그 물이 2000리터가 들어간답니다. 장난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햄버거 한 조각 때문에 사라지는 숲이 1.5평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그냥 그 간편하게 편리하게 먹고 이렇게 하는 것만 생각했지, 이것 때문에 지구가 얼마나 많이 병들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거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지금 뭐 제가 이제 이런 거 뭐 엄청나요. 그럼 놀라 자빠질 문들이 많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고기도 먹고 그랬단 말이야. 이럴 정도로. 그래서 이런 이제 공장식 농업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아마 이제 그런 데 대한 거를 아주 죽음의 밥상이라는 책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어서 한번 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말씀은 이제 우리 불교는 자비의 종교인데 이 자비를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잖아요. 자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 자비롭게 살자. 그런데 디테일한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런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견해 차이가 여기서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네 말도 안 된다. 예?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또 그러느냐. 뭐 여러 가지 옥신각신 여기서 이제 많은 다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오늘 여기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나름대로 성찰을 하고요,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 윤리적 소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뭘 소비해 나가는데, 소비 생활을 해 나가는데 윤리적 소비. 아니, 내 돈 벌어서 내 돈 쓰면 되는 것이지 무슨 또 거기다 윤리적이란 말이 붙어? 이렇게 짜증을 내실 수도 있는데, 오늘날 훌륭한 시민이 되려면은 이런 윤리적 소비 의식,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대개 어떤 법의 테두리, 우리들의 행동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큰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전통과 관습, 우리 옛날부터 내려왔던 이런 거 되게 우리가 이제 행동 규범, 우리가 행동을 되게 그런 그 관습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 누가 저 사람 아주 참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런다고 이제 도덕윤리. 요게 알게 모르게 우리 나름대로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법에 어기면 우리가 감옥에 당장 가야 되니까, 크게 보면은 이런 전통관습, 그 다음에 도덕윤리, 그리고 법,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들이 많이 행동에 규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되게 우리 의식이 이 세 가지에 크게 걸리지 않으면 되게 이제 그냥, 대충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되게 지공거사, 지공보살님들이 많네요. 지하철 공짜로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지공보살, 지공거사. 저도 지공거사예요. 여기 시니어 패스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그래서 요즘은 전에는 이렇게 우대권이라고 땅땅 두 번이 되면 행복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또 행복하세요. 조용하게 하면 되는데 크게 하면 젊은 사람들은 미안하고. 이게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는 지금 65세부터 청년인데 왜 65세부터 한 70세부터 올려나가고, 저는 다행히 이제 만 70이 넘었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윤리적 소비라는 게 뭐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빈곤 문제 또는 노동 문제, 인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전통이나 관습이나 또는 도덕이나 또는 뭐 이건 도덕에 약간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윤리잖아요. 도덕 소속이 그러니까 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또 전통 관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또 우리 다 앞으로 후손들 젊은 사람들은 우리 다 후손들이잖아요. 아들, 딸, 그 다음에 손주 다 이렇게 가는데 아니 이거를 내가 꼭 굳이 공짜니까 그냥 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한 2번은 이제 지공고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공고사 딱지 띄고 한 번은 또 제가 카드로 이렇게 해 당당하게 그리고 버스 같은 거 타면은 또 이렇게 할인이 되잖아요. 환승하면 그래서 이건 우리 그 젊은이들에 대한 하나의 투자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카드로 제가 씁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윤리적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꼭 법에서 세상에 편의할 수 아니라 우리 뭔가 알아라 자발적 시민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자비심이라는 그런 우리가 말로 자비 대자대비하셔야 하는데 그 자비를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택해서 판단해서 실천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제가 이제 공정무역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이 많이 어떻게 보면 발전해 가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불교로 보면은 이런 공정무역이다 또 윤리적 소비다 이게 다 불교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와 자비 제가 볼 때는 그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구체화시키는 게 이런 개념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지도 많이 발달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 이 중생 가운데 중생 속에 우리가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불성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종자가 다 있어요.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면에서는 이제 발전해 간다고 할 수 있는데, 아니 무역도 그냥 무역이면 되지 왜 또 공정무역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시장 질서에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또 공정무역은 웬 말이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정무역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막 이런 게요. 지구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다 여기서는 이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돈 버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나중에 많이 보면 노동력 착취도 되고요. 거기 제가 책에 잠깐 써봤었지요. 네, 커피 한 잔 이 가격 구성 보면은 가공비, 유통비, 판매업자 이윤이 93.8%인데 반해서 커피 생산 농가 수입은 0.5%에 불과하대요. 이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월드컵 축구 경기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저기서 봤어요. 그 월드컵 이제 축구공 만드는데 이 나중에 실로 직접 아이들이 막 그거 꿰매고 하는 걸 봤는데 그 얼마 벌겠어요? 이거 완전한 노동 착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뭔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되고 이거 모든 게 단순하게 시장 질서에만 맡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나오는 거예요. 물론 자유가 원칙이 되고 자유가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불어 함께 가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평등해야 자유도 자유로운 것이지 저 사람은 뭐 그냥 죽어가면 나만 잘 산다?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지혜와 자비의 정신이 이런 개념으로 꼭 피어난다. 이런 개념으로 구체화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건데, 그게 이제, 공정무역.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최저 가격을 공정무역에서는 보면은 아까 0.5%는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5%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너무 높이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최저 가격을 해서 이거 좀 지불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고요.
그다음에 가격 정하는데 거기 노동자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함께 모여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또 우리는 이런 사정이 있다. 뭐 유통도 해야 되고 이제 보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것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적정한 걸 서로 정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사람들 돈이 없으니까 선집을 예. 수확하기 전에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생산 단계에서부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줘가지고 뭐 배추하고 이런 이제 선집을 하는 이런 형태 이런 것도 보면은 일종의 공정무역의 구체적인 행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종이다, 국적이다, 나이, 성별, 종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게 개입돼 가지고 이런 문제를 생기면 안 되니까 네. 그것도 공정해야 된다. 네. 그런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아동들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되고 네.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마련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뭐 개념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사회도 그러니까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공정무역 이제 인증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인증된 게 있어요. 페어 트레이드 인증 마크들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능하면은 그런 공정무역 인증되어 있는 이런 상품들을 구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다시 말하면 아까 지혜와 다 자비의 구체적 실천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무역이라는 또 이제 이게 또 다른 거 뭐냐면은 이제 오히려 우리 덤핑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도 가끔 그게 많이 걸려요. 불공정 이제 무역 행위다 해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슈퍼 무슨 301조 미국에서 그 발동하면은 우리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덤핑하지, 그 다음에 수출 지원금 막 하지, 그래가지고 막 미국 이제 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있잖아요. 자국민 그래가지고 기업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싼값으로 막 뿌려버리면은 요즘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통상법 301조다, 뭐 슈퍼 301조 발동이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니 그 나라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공정무역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싼값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미국이 너무 또 이제 피해를 입으니까 이건 완전히 좀 약간 서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공정무역하고 입장이 달라지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것도 물론 공정무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정한 거 이렇게 해요. 뭐 운동 경기에도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 이제 반칙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파울을 하고 이러면 안 되죠. 페어플레이 어디까지나 페어플레이가 되듯이 이런 또 이제 그런 선상에서 무역이 되고 교류가 되고 경쟁이 되고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아무리 그런 자유로운 시장 질서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인데 이건 제가 볼 때 우리 불교의 다 이 자비 정신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열린 논단이라는 그게 이제 어느 분이 자비의 이제 불교학이다 해가지고 이 자비라는 게 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세미나 비슷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어느 분이 이제 모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모기 괴롭히는데 잡아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또 파리는 어떻습니까? 그날 청중들은 파리는 그런 대로 그냥 놔둬야 되는데 모기는 잡아야 된다. 근데 모기 잡는 것보다 그냥 모기장을 쓰자. 뭐 이제 결론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옛날 우리 스님들도 아마 모기 어쩔 수 없이 이제 잡을 때는 남아미타불 한다든가 우리는 발버리심 그랬어요. 모기의 축생의 몸을 버리고 이제 더 앞으로는 좋은 그런 인간으로 태어난다든가 그런 의미에서 발버리심을 말해라. 그래서 축생에서 벗어나서 군의 해탈으로 가거라. 이건 말이잖아요. 또 남양타불, 남아미타불. 그러니까 모기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또는 아까 우리가 이제 이 비심 까고 나잖아요.
연민의 정. 이놈도 어찌어찌 얼마나 힘들게 목이라는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냥 함부로 해버린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이 오솔길이라든가 다닐 때 지렁이 있잖아요. 지렁이를 꼭 저쪽에다가 숲속에다 던져주고 치워다니는 친구 봤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합장했어요. 친구 존경하네. 나무라도. 네, 나는 뭐 그냥 이렇게 밟지는 않고 피해 다녔는데 그걸 해가지고 또 징그럽잖아요, 지렁이가. 근데 그런 그 마음, 그게 불심 아닌가요? 제가 불교학과 교수면 뭐예요? 무자비하게 막 이렇게 다니면은 그거 뭐 아무 의미 없죠. 거기는 종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저는 실상으로 도곡스님이 하시는 말이 부처님이 따로 없다. 부처님의 행동이 부처님이 행이 부처라. 부처님은 행동한 게 부처님. 아니 예를 들어 서가모니 부처님 계셔요. 부처님이신데 부처님이 막 거짓말 금방 누구나 다 금방 오불구면 들통날 거짓말만 하시지. 막 여기저기 막 낚시질에서 막 고기 잡지. 이러면 어쨌든 부처님으로서 해서 나의 행동을 하면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우리 레디메이드라 그러나요? 이미 정해진 어떤 부처님 사실이 없다는 부처님 행위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 사상이에요. 어떤 정해진 실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리잡이 하지만은 법당이만 사후초파리 열심히 변등 밝히고 기도하면 뭐하냐고요. 우리 부타의 생활 수업은 우리 생활 속에서 지하철 타고 다니고 여기 다니면서 우리가 뭔가 도덕적으로, 불교적으로, 윤리적 소비 또는 자비적 소비가 있거든. 우리 젊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내가 더 양보하자. 이 법으로 되기 이전에 그러면 법적인 문제도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조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늘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조금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먹다, 그다음에 입다는 거죠. 우리 다 옷을 입고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 붙이겠습니다. 시간은요.